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강좌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스프레드시트 실무 중에서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일단 한번 살펴보고 또 외부 데이터와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의 출제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엑셀 2010 프로그램으로 사용이 되고 제한시간 45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폴더 위치입니다.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 C 드라이브의 OA라는 폴더에서 가져오고 저장할 때는 손번호 8자리 XLXM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오라는 조건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문제 1번에 보면 기본 작업 25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조건부 서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트 보호, 통합 문서 보호에 관련된 문제 여기까지가 이제 25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40점이 됩니다. 하나당 6점이 되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나왔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에서는 이제 분석 작업으로서 피벗 테이블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문제 4번에서는 이제 기타 작업으로 25점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차트를 수정하세요 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 작성하세요 라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전체 이제 쭉 살펴봤죠. 전체 100점 만점에 이제 70점 이상이 이제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이제 살펴볼 내용은요. 학습적인 내용은 자, 외부 데이터, 그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다라는 것은 이제 엑셀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걸 가져오는 거죠. 자, 데이터에 보면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명령어로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설정은 페이지 레이아웃 탭이 있고요. 페이지 설정에 옵션 단추를 눌러주면 이렇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엑셀 화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부 데이터에 대해서 할 건데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대해서 할 거고요. 어떤 파일을 가져올 거냐면 이제 액세스에서 작성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엑셀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파일을 가져와서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법은 데이터에 보면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타 원본을 눌러주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마법사와 ODBC를 사용하여 목록에 없는 형식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죠.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MS 액세스에서 작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거니까 이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 있는 위치를 지정해 줘야 돼요. 드라이브명 지정해 주고 여러분이 있는 파일의 위치를 폴더 더블 해주면 그 폴더 속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파일을 한번 지정을 해 볼 거냐면요. 자, 판매라는 파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판매 파일 속에 들어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보여주죠. 앞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주면 테이블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필드명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필드를 가져올까 하나씩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는 더블 해도 돼요. 더블 해도 되고. 잘못 보냈다. 다시 갖다 놓으려면 클릭해주고 보내면 돼요. 이걸 눌러주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 상품명 가져오고요. 제조 방법, 네, 가져와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연도, 네. 그 다음에 가격, 생산지, 몇 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량.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죠. 다음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가져올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제조 방법 눌러주고 갔다. 제조 방법이 뭐인 걸 내가 가져올 거냐면 발효차인 걸 가져올게요. 발효차. 자, 그리고 또는 한 번 더 갖다교 해주고 발효차이거나 가루차인 걸 가져올게요. 가루차. 그리고 다음을 눌러보세요. 됐죠? 정렬을 할 거냐 한번 정렬해 볼까요? 뭐별로 정렬을 할 거냐? 제조 방법별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물어보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데이터를 되돌리기라고 보여지게 되죠. 자, 우리가 엑셀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놔두고요. 마침을 눌러보세요. 네, 그럼 이제 어디다 가져올 거냐? 지금 현재의 워크시트, 그러니까 기존 워크시트에 어디다 가져올 거냐? 그래서 가져올 위치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자,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가져왔고 우리가 제조 방법이 가로차와 발효차인 것만 가져오세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져와지는 거 볼 수가 있고 이걸 오름차순 정렬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이 됐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런 필터 삼각형이 보이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표도구 디자인에 보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네,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자, 깔끔하게 이런 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번에는 시트 2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한 번 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보면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중에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눌러주고요.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첨분 파일이 있는 폴더를 지정을 해주고 이번에는 사원 평가를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주고 지정된 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명, 사원번호, 다음에 이름, 직위, 다음에 업무 수행, 영어, 수학, 컴퓨터, 국어, 다음에 평가. 자,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고요. 자, 조건은요. 부서명일 같다. 부서명이 뭐인 걸 찾을 거냐면 총무부인 걸 찾겠습니다. 총무부. 그리고 또는 다시 한번 갖다교 해주고 영업부인 걸 찾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제 자, 이번에는 필드를 바꿔가지고 영어 점수, 영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얼마인 걸 찾을 거냐면 60점 이상인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이렇게요. 조건을 조금 많이 썼죠. 부서명 눌러주면 그 전의 조건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눌러주면 또 영어 조건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음 눌러주고요. 뭐별로 정렬을 할 거냐. 자, 우리가 쥐기별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오름차순. 쥐기가 같으면 그 다음에는 평가 순서대로 잡겠습니다. 평가는 내림차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눌러주고 마침을 눌러주고 시트지 2번에 A3셀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범위로 변환을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주어진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이렇게 엑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레이아웃 파일을 불러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레이아웃 탭이 보이죠? 네, 거기에 페이지 설정이고요. 물론 빠르게 여기 있는 단추를 이용해서 지정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 옵션 단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제공해 주는데 이런 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용지 방향을 조절해 주는 거죠. 세로로 할 건지 가로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100%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인쇄 미리 보기를 볼까요? 그러면 여러 장으로 인쇄가 되죠. 요 문서가 크니까 2분의 1이라고 보이죠. 총 2장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라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문서가 좀 길지만 무조건 한 장의 인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눌러주면 돼요. 자동 맞춤 해가지고 1 해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어떠세요? 총 한 장으로 인쇄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작성한 문서를 무조건 한 장에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럼 어디를 건드려요? 바로 여기 있는 자동 맞춤을 건드려 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용지 크기 A4 용지로 하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다른 건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알 건데 우리는 이걸 기억해 주면 돼요. 한 장에 인쇄하고 싶을 때 자동 맞춤입니다. 여백은 이제 여백을 지정을 하는 건데 여백 지정하는 거야. 여러분 숫자 조절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지금 문서가 보면 기본이 이제 왼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가운데 맞춤을 하겠다 그거죠. 가로 가운데 눌러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안 했을 때의 모양 볼까요? 네,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진 거 보이죠? 네, 물론 여기서 또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세요. 그죠? 용지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세로로도 가운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서가 이렇게 세로 중에서 가운데 오겠다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에서 맞춤하는 거, 가운데 맞춤하는 거 이걸로 조절할 수가 있고 또 머리글, 바닥글 눌러보세요. 그래서 머리글 편집을 눌러주면 여기서 머리글을 새로 또 지정할 수가 있는데 어느 쪽에다가 머리글을 할 거냐 지정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거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는 뭐냐면 텍스트 서식, 이거는 페이지 번호. 자, 페이지 번호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클릭해주고 이렇게 눌러주면 현재 페이지 번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전체 페이지 번호. 자, 슬래시하고 전체 페이지 번호. 그러면 전체 페이지에 현재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날짜를 삽입하는 거. 이거는 시간을 삽입하는 거. 이거는 파일의 경로를 삽입하는 거. 파일에 대한 이름을 삽입하는 거.
그다음에 시트지 이름 삽입하는 거, 특정한 이미지를 삽입하는 거, 그다음에 이미지를 삽입할 경우 그림 서식을 지정해 주면 돼요. 자, 우리는 페이지 번호를 넣었어요. 네, 확인 눌러볼까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요. 인쇄 미리 보기 볼까요? 네, 그러면 머리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했던 건 이제 이거를 해지를 일단 해 놓을게요. 네, 놓고 여백 해지해 놓고 머리글 수정할게요. 그럼 머리글 편집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기존에 했던 게 샥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현재 페이지만 넣고 싶다. 그럼 이거를 페이지 번호 삽입을 오른쪽에 넣어볼까요? 그러면 오른쪽을 클릭하고 페이지 번호 이렇게 넣어주고 확인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 해주면 이렇게 오른쪽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바닥글에 넣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자, 머리글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고요. 네. 자, 지워볼게요, 일단. 네. 바닥글 편집으로 가가지고 오른쪽 구역에다가 현재 페이지를 넣겠다.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굵게 하겠다. 네. 그래서 크기를 키우겠다. 이렇게 해주면 페이지 번호가 더 커지죠. 네. 확인해주고 인쇄 미리 보기 해주면 바닥글에 이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가면 이 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짝수 페이지, 홀수 페이지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 또 첫 페이지만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시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쇄 영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인쇄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세요. 그럼 딱 이것만 인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트에서는 먼저 인쇄 영역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지워볼게요. 반복할 행, 매 페이지마다 특정한 부분을 인쇄를 하고 싶어요. 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인쇄됐죠?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페이지에도 이 제목이 표시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반복할 행에서 커서를 딱 놓고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줄. 1행부터 4행까지를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자, 두 번째 페이지도 이렇게 제목이 나온다 그거죠. 참 좋은 기능이죠. 네. 자, 그래서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눈금선 표시하겠다. 이 눈금선 나오게 하겠다.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이 눈금선도 표시하고자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없애보고 흑백으로 인쇄하겠다. 간단하게 인쇄하겠다. 행렬 머리글은 뭐냐면 이 ABCD도 표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그럼 여기 ABCD 이런 것들도 표시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모예요. 메모는 현재 표시 없으니까 표시가 되지 않은데요. 취소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메모 한번 넣어 볼게요. 네, 메모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넣었어요. 이렇게 분명히 여기에 메모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메모가 표시되지 않아요. 미리 보기 해볼까요? 메모 없죠. 두 번째 페이지도 메모가 없어요. 그런데 자, 행렬 머리글 해지를 하고요. 꼭 메모를 표시를 하고 싶어요. 인쇄를 하고 싶어요. 눌러서 시트에 표시된 대로 눌러보고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보세요. 자, 안 나오죠.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메모를 표시하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인쇄를 해보고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메모를 표시하는 방법은 시트에 표시된 대로 또는 시트 끝에 모아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없죠? 두 번째 페이지 없죠? 세 번째 페이지에 메모의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지 설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세요. 주어진 조건대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트 G 2번을 넘어가세요. 네. 자, 조건입니다. 자,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가로, 세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에 맞춤을 하세요. 가로, 세로, 가운데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으로 와요. 그래서 가로, 세로, 가운데는 어디서 지정하는 거예요? 여백이죠.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 매 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 가운데 구역에 페이지 번호가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자 그랬어요. 현재 페이지가 1이고 전체 페이지가 3이다. 그러면 1/3으로 표시를 해달라고요. 그러면 바닥글 지정하는 거 어디로 가요? 머리글, 바닥글에 바닥글 편집으로 가서 자, 어디다가 그랬어요? 가운데, 그럼 가운데 클릭을 해주고 현재 페이지가 눌러주고 현재 페이지번 눌러주고 슬래시 해주고 전체 페이지 눌러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확인. 그 다음에 B3부터 G3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자 그랬어요. 일단 여기까지. 시트 눌러서 네, 인쇄 영역 여기를 눌러주고 자, B3 한번 눌러주고 너 밑에가 크니까 G30에서 Shift 누르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영역 지정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반복하여 인쇄하시오. 3행위, 반복할 행에 딱 클릭해주고 3행을 한번 찍어주면 되죠. 네. 이렇게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 됐죠.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네, 이렇게 조건에 만족하도록 인쇄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